실루엣 보면 아시죠? 김정은 북한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친서에 김정은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죠. 당시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과 달랐죠. 이틀 뒤 9월 21일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위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향후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하길 희망한다.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표출하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 라고 소위 뒤통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김정은 나이도 젊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요즘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에? 어디 그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 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고립된 북한한테 잘해보자고 손 내민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미국과의 오작교 다리 놔준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남들 다 욕할 때 욕 먹으면서 어떻게든 북한 다독거리면서 야 비핵화 해라 설득했던 것도 문 전 대통령인데 회담 끝나자마자 트럼프한테 편지 보내서 문 전 대통령이 자꾸 관심을 불필요하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보시면 좀 개인적으로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죠. 네, 섭섭할 수가 있죠. 근데 저게 외교입니다. 외교에는요 피눈물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국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원칙은 뭐냐면 북미 당사자 해결 원칙이었습니다. 네. 북미 사이에 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빠져 있거든요. 네. 정전협정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빠져라. 당신들은 정전협정에 사인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닌데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하냐.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하겠다라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시 9.19 그 이제 다리에서 만나고 굉장히 좀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미국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저거들끼리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러한 관심은 사실은 북미 당사자 해결 원칙에 비춰볼 때 과도한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가 저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순방 다녀오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뭐 이런 것도 함께 아울러서 좀 반면 교사하고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외교가 그런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혹시 북한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냐하면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했었고 우리 사이에 뭐 완벽한 신뢰가 됐다고 했고 비핵화도 완벽한 단계로 나아갔다고 했지만 바로 뒤에선 딴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외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북한이 어떻게 속내는 어떨까? 미국의 속내는 어떻겠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런 계산을 치밀하게 전부 다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것은 국익의 옹호자이자 국익의 대변자이면서 국익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저는 냉철한 계산은 전부 다 합니다. 국익의 수호자. 그럼요. 냉철한 계산 속에서 외교적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도. 계산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 계산하고 있었을 그때 당시 화기애애했던 장면 보시죠.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완벽한 신뢰와 우정이 쌓였다고 했지만 김정은은 저 때도 속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불필요한 관심을 나한테 보여.
라고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셈이 됐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내는 또 어떤 속내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죠. 아, 이거 김주영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생각할수록 좀 괘씸하네요. 김연아 의원님. 저는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저게 김정은이 아니고 미국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민주당은 어떤 표현을 썼을까? 뭐 딱 나오더라고요. 4글자. 외교 참사. 저 당시에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기억하는데요. 저 때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막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김정은 위원장 편만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 표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뭐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을 형편이다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가 나오는데도 그 문재인 대통령 고유의 표정 있잖아요. 허허허 하는 걸로 넘어가시면서 그때도 참았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우리가 더 많은 수모를 당한 거 아닙니까? 글쎄 이게 외교라고 얘기하시니까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가 물론 외교에 피도 눈물도 없죠. 그러나 너무 북한에만 그동안 우리가 매달리고 북한에게만 참아줬던 게 아닌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하고 우리도 북한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아까 전재수 의원님 외교 라인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근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우리 입장과 전략도 한번 이참에 재정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외교란 건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도 동감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믿음은 사실 실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 또한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북한은 언제 우리에게 등 돌릴 수도 있다라는 항상 그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하루 앞두고 평안북도 태천 일대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SC 열렸고 이건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요. 도발 행위다라는 비판의 논평도 나왔습니다.